찌의 종류별로 상황별로 맞춰서 선택을 하면은 하루 종일 밑밥 쳐가지고 어쩌다가 오는 감성동 한두 번의 입질을 받아낼 수 있을 때 좀 유리할 거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감성동 낚시에 있어서 찌 선택하는 기준을 수심별로 또는 위치별로, 장소별로, 상황별로 구분해서 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성동 낚시를 할 적에 찌를 선택함에 있어서 수심과 장소 여건별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별로 분류를 하자면 찌 호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수심 10m까지는 1m를 기준으로 해서 1m당 0.15씩 가감된다고 생각하시고 10m 이상권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무겁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조금 채비를 예전보다 조금 무겁게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로 하시고, 그것도 유행을 따라서 요즘은 좀 채비를 무겁게 쓰는 편입니다. 채비를 무겁게 쓴다는 것은 채비 운영이 상대적으로 쉬울 뿐더러 잡어가 있을 때 잡어층을 조금 빨리 통과하는 그런 이점도 있고, 하지만 찌가 무으면은 잔존부력을 억제 못하면은 둔탁한 느낌의 예민한 입질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즉 고부력지일수록 잔존부력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심에 따른 호수별 선택 기준을 보겠습니다. 수심별 호수 선택에 있어서 5m 전후는 2B에서 0.5호, 7m 전후는 0.85, 10m 전후는 1호, 13m 전후는 1.5호, 15m 전후는 2호, 20m 이상 3호에서 5호, 10m를 기준으로 그 알로는 0.8에서 1호까지를 쓴다 봤을 때 10m 이상 갈 적에는 점점 높여 쓰죠. 13m면 1.35, 15m면 1.5가 적당할 것인데 더 무겁게 써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지금 내려온 이 방식보다는 조금 더 한 채비를 더 업을 시켜서 사용하는 게 현재 많이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류가 세다면은 또 한 단계씩 더 올려주고, 반대로 조류가 약하고 홈통지역이고 조금 되다 하면은 또 조금 약하게 써주는 것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심별로 호수를 선택했다 치면은 이제는 여기는 구멍찌가 좋을까 막대찌가 좋을까 그런 상황 판단에 있어서 먼저 찌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낚시 장소와 여건별 상황에 따른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멍찌는 막대찌 에 비해서 채비 꼬임이 적고 견제 동작이 좀 원활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미세한 입질을 파악하기는 막대찌보다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낚시를 할 적에 있어서 막대찌를 쓴다고 안 잡히는 것도 아니고 구멍찌를 쓴다고 안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막대찌 써도 구멍찌 써도 잡히는 데는 별 이상은 없겠죠. 하지만 감성동 낚시에 있어서 구멍찌는 막대찌에 비해 남아있는 여부력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인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는 잔존부력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물속에 잠기지 않을 정도의 자물자물한 상태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민하게 사용하기 위해 잔존부력을 너무 없애다 보면은 낚시하는 자리가 높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낚시 자리가 좀 낮을 때는 찌가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럴 때는 막대찌를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구멍찌를 색깔별로 보자면은 거의 빨간색이 대다수인데 녹색이나 연두색 계열은 해무가 낀 날이나 흐린 날에는 오히려 잘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멍찌를 선택하는 조건을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찌 선택 조건에서는 첫째, 외해권에 조류를 잘 타는 곳, 둘째, 물밑 지형이 견제를 자주 필요로 하는 곳, 셋째, 가벼운 채비로 원투성을 필요로 할 때, 넷째, 바람이 그 조류에 영향을 많이 끼칠 때, 다섯째, 파도가 있고 조류가 셀 때 구멍찌가 막대찌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막대찌는 구멍찌와 조건이 반대되는 상황에 주로 사용되며 구멍찌에 비해 채비 투척 시 채비 꼬임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련 막대찌로 찌낚시에 입문하는 경우 채비 꼬임을 극복 못해서 막대찌 채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찌를 각 특성별로 잘 활용하다 보면은 구멍찌보다 장점이 많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찌 선택 조건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찌 선택 조건은 구멍찌와 거의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내망권 등 견제 동작을 덜 필요로 하는 곳, 둘째, 바닥에 수정료가 많이 없는 지역, 셋째,
준내만권의 양식장 주변. 넷째, 경계심이 심하고 입질이 예민할 때. 다섯째, 바람이 없고 바다가 잔잔할 때. 여섯째, 조류가 느릴 때. 구멍찌보다 막대찌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대찌 역시 시인성이 확보되는 안에서는 잔존부력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질이 예민한 여건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는 G톱을 가늘게 쓰거나 G톱을 수면 위로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대찌의 종류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찌와 달리 막대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자립, 비자립, 반자립 이런 식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막대찌는. 첫째, 비자립 막대찌. 예민성은 아주 예민합니다. 내만권의 예민한 입질을 받아낼 때. 두 번째, 원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거리 공략 시. 세 번째, 방파제, 선상낚시 등 근거리 투척 시. 넷째로, 단점으로는 원투시 가벼운 찌로 인하여 채비 꼬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투척 시에 찌가 누워 있다가 미채비가 정렬되고 나면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 폭이 좀 큰 편입니다. 가벼운 채비로 원투시에 채비 꼬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큰 무게가 좀 나가고 하는 수정 봉도를 씀으로써 조금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자립 막대찌. 첫 번째, 비자립보다는 덜하지만 민감한 입질 시. 둘째, 찌를 원만히 던질 수 있는 중거리 공략 시. 셋째, 주로 내만 및 준내만권, 선상 등. 단점으로는 채비 꼬임은 다소 덜하지만 장거리 공략이 어렵다. 반자립 막대찌는 채비 투척 시 찌가 비스듬히 누워있다가 미채비가 정렬되면 서거나 서 있다가도 미채비가 정렬되고 나면 수면 안으로 내려가는 폭이 좀 큰 찌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립찌. 민감성은 다소 조금 둔한 편입니다. 첫 번째, 주로 외해권의 장거리 공략 시. 둘째로 내만권의 원투성을 필요로 하는 곳. 세 번째로 채비 운영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 있고, 단점으로는 야간 입질 시 전달력이 좀 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립찌는 채비 투척 시 미채비가 정렬되더라도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폭이 조금 작습니다. 비자립이나 반자립에 비해서. 이렇게 막대찌를 비자립, 반자립, 자립으로 특성별 장단점에 맞춰 사용할 수 있고, 낚시 장소별로 또 분류를 해보자면은 방파제 같은 곳에서는 반자립, 비자립이 유리할 것이고, 장타 공략시는 역시 자립찌를 써야 되겠죠. 갯바위 같은 데는 자립찌와 반자립찌가 다소 유리합니다. 바로 발 밑에 공략할 때는 비자립도 상관없겠습니다. 선상 같은 경우는 비자립, 반자립 찌를 위주로 쓰고 멀리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G톱이 좀 크고 시인성이 좋은 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면은 효과적일 수 있는데, 막대찌로 감성동 입질 받기에는 역시 비자립 막대찌가 조금 유리합니다. 자립찌보다는.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원투성을 해야 될지, 또 비자립 막대찌에 비해서 자립찌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채비 운용이 조금 쉽습니다. 꼬임도 덜하고 조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막대찌는 비자립 막대찌가 여러모로 자립찌 막대찌보다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낚시 여건에 맞춰서 운영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고, 자립찌 같은 경우는 특히 여부력, 잔존부력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찌의 종류별로 상황별로 맞춰서 선택을 하면은 하루 종일 밑밥 쳐가지고 어쩌다가 오는 감성동 한두 번의 입질을 받아낼 수 있을 때 좀 유리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상 낚시 장소와 상황별로 구멍찌와 막대찌 또는 자립찌와 비자립찌 등을 쓰는 상황 여건을 나열해 봤습니다. 찌를 선택하는 상황을 잘 파악하시어 현장에서 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감성동 낚시에 보탬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